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제가 이제 그 벌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요한 그 원칙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벌칙에 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인데 관광사업의 종류인데 일반 국외 국내 이거 이제 딱 고정되게 이제 정해졌죠. 자본금이. 그래서 일반은 이제 뭐 1억 이상, 국외는 3천만 원 이상, 국내는 1,5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국내, 국외 이런 것들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호텔업의 종류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배낭여행객은 호스텔업이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에요. 1종까지는. 근데 이 제2종은 관광 숙박이에요. 숙박. 그러니까 숙박업 안에 있는. 그리고 야영장업에, 그리고 관광유람산업에 108쪽에 크루즈업 같은 경우가, 일반 관광유람산업하고 뭐가 다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외국인에게 한국인 관광 체험 가정문화 체험하는 게 3-108쪽에 봐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협의 종류에도 시설과 기획업이 있고, 그죠? 종합 일반, 기타 유원시설업의 차이를 여러분, 안전성 검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기구 종류가 몇 종류 이상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U자가 들어가는 그 관광 편의 시설업의 종류가 있죠. 관광 유흥 음식점하고 관광극장 유흥업, 그리고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차이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겠죠. 공통점이 또 뭐가 있고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라든지 노래춤, 감상, 춤추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전통 분위기가 나오는 건 유흥 음식업이고 무도시설은 관광극장 유흥업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식당업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의 음식이에요. 관광식당업은. 그리고 관광순환버스업은 시티투어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펜션업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관광 궤도업, 이런 케이블카 타는 거죠. 그런 거죠. 궤도업, 레일바이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관광 면세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등록 절차, 등록적인 발급 이런 것들은 이제 법규하고 관련돼서 이 시행령이니까 이제 자세하게 더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도 여기, 여러분들 5조의 등록 기준. 여기 이제 이게, 휴양 콘도미니엄에 보면 같은 단지 안에 30실 이상이라고 돼 있죠. 여기 쭉 보면은 2016년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한 게는 20실 이상이고, 그죠? 20실 이상이죠. 근데 이제, 30실 이상이 된 거죠.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관광 호텔업. 그죠? 거기 숙박업의 등록 기준 도표가 3-112쪽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이 공통 분모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이제 뭐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30실 이상이 아닌 거는 소형 호텔하고 의료관광 호텔인데, 의료관광은 20실 이상이고, 소형 호텔은 20실 이상 30실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아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개설자도 이 명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수기국을 등록을 했는데 여수기국을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업 이런 거 했는데 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은 변경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6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조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조의 2,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이 되는가, 그것도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는 나오는데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어요. 이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인데요. 제9조에 이 변경 승인에 관한 것들이 여기 다 100분의 10, 면적은 100분의 10 이상이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예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2조에 아까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사업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뭐죠? 수기죠. 그죠? 근데 이국은 제출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받을 수 있다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이 이용시설업하고 국제협이 뭐냐 이거죠. 12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문용, 전종류 국시라 그랬잖아요. 국제회의 시설업까지 해서. 그래서 12조에 해당되는 것도 돌직구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118쪽에 중간에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 숙박시설 및 맨 위로 올라가보세요. 3호에. 그 시설 안에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강목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준주거지역은 다목의 기준이 이제 소음공해 유발하는 이런 건데 기준에 맞을 거라 했는데 그 기준 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쭉. 그러니까 호텔업 중에 호스텔업하고 소형 호텔업은 대지가 폭 8m 이상, 도로 4m 이상. 근데 호스텔업이 20실 이하인 경우는 대지가 폭 8m가 아니라 4m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머지 호텔업은 뭐냐? 대지가 폭 12m 이상, 4m 이상이고. 근데 호텔업 중에서도 호스텔업하고 소형 호텔업은 8m하고 4m고. 근데 그 중에 호스텔업 중에서도 20실 이하의 작은 경우에는 4m, 4m이고. 그러니까 12m 4, 8m 4, 4m 4 이렇게 나눠서 외우라 그랬죠. 그리고 밑에 다라에 조경은 대지 안에 조경은 나무 심는 거 이런 것들요. 대지 면적의 15% 이상이죠. 그리고 나무로 이제 이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 연간 수용 가능 인원 총인은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대.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2항 같은 경우도 여러분 됐고요. 14조의 관광 숙박시설의 건축 지역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1, 2, 3, 4, 5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조에 이는 시험 문제 나와서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5조의 위원장의 직무 이런 건 중요하죠. 그죠?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심의위원회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의결 정족수가 여기 숙박 등록은 이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1조 인허가 등으로 보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 호텔업의 등급 결정인데요. 22조에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인데 가족 호텔업하고 호스텔업은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 의무는 아니죠. 의무에서 제외됐죠. 그리고 22조 2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이거 삭제됐죠. 지워버리세요. 예, 그래서 23조 분양 및 회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양 콘도미니엄 및 호텔업하고 관광 제2종 종합휴양업 이런 것들이 분양과 회원 모집 동시에 가능한 게 휴양 콘도미니엄이고 호텔업하고 제2종은 원래 원칙적으로 분양은 안 되잖아요. 회원 모집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프장과 연계했을 경우는 또 호텔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시기예요. 기준하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소유권이 많고 제2종 종합휴양이면 사용권도 집어넣고 저당권도 말소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3-126쪽에 가면 객실당 분양 인원은 5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는 굵은 글씨 위주로 잠깐 보시고요. 이제 기준이고요. 열어보세요. 시기입니다, 시기.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는 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안 하면 뭐 여러분 틀리겠다는 얘기죠. 그쵸? 시황 콘도미니엄 제2종 종합회원이거는 총 공사 공정이 20% 이상이 진행될 때부터, 모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률, 나의 나목도 읽어보십시오. 호텔업은 관광사업 등록 후부터인데요.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되는 호텔업의 경우는 공정률 20% 이상이에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제26조도요, 1호, 2호의 어떤 큰 첫 번째 문장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8쪽에요. 휴양 콘도미니엄의 특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는 게 힘드시면 하지 마시고. 3-129쪽에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중요합니다. 그죠?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인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관광호텔업이나 국제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객선에서 카지노업 아까 2만 톤급 이상이 되는데, 그죠? 옛날에 1.5만 톤급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틀린 게 됐어요. 그게 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보면은 신규 허가를 한 날부터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앞에 한 거예요. 조건부 그것이 종국부 영업 허가가 카지노는 1년 이내잖아요. 그죠? 카지노업의 종사의 범위 이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아까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이거 30조 나옵니다. 30조.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우선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고 10억 원에서 100억 원,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100분의 1, 100분의 5, 100분의 10을 곱하는 거. 근데 이제 10억 이상 100억 이하는 10억은 넘었으니까 10억에 대한 100분의 1을 곱한 1000만 원은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00억에서, 그러니까 10억에서 100억을 빼면은 90억이잖아요. 90억에, 그러니까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100억 원에 해당되는 게 90억 곱하기 100분의 5를 하면은 4억 5천이고 4억 5천을 더하고 10억 이하인 경우에 그때 10억일 경우에 1000만 원까지 더하면 4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억 6천만 원에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항에 납부금을 이것도 제가 이제 사항이 문체부 장관은 매월 4월 30일까지 알려야 돼요. 납부금을 이제 2번 나눠서 내는데 첫 번째는 6월 30일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9월 30일까지. 그리고 31조는 우리가 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31조 2 중요합니다. 중대한 사고가 뭐냐는 거죠. 요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헷갈리는 게 3호하고 4호죠. 그렇죠? 2주 이상 3명, 1주 이상 5명. 그 다음에 이제 사항도 중요하고요. 3명 이내 사고 조사반. 할 수 있는 게 밑으로 들어가면 사용 중지, 개선, 철거. 그 다음에 7항이 보세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사고 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항의 업종별 관광협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33조에 됐고요. 그 다음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하거나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라서 37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거죠. 38조도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설립 요건 38조에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꼭 알아두세요.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대표자 과반수. 아까 앞에는 3분의 1.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 의결 되겠습니다. 공제사업의 허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공제사업의 허가는, 허가 받으려면 장관에게 신청해야 되고, 또, 그 내용도 39조 다 읽어보십시오. 40조 내용도 중요합니다. 40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공제사업의 내용이죠.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로 인한 보상 업무, 경제적 이익 도모,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가 당연히 지역별은 지역별로 설치를 하고 업종별은 전국 단위로 설치를 하는 거죠. 네, 41조인데 관광통계 작성 범위인데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정리하십시오. 관광 취약계층의 범위 또 나옵니다. 나오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요,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까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그 여행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도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 이용권 발급 기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문화관광축제 지정 기준 41조의 7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 방법, 그리고 이번에 등급을 구분해서 지정하고 등급별로 차등을 둔다는 거, 차등이 나쁜 것 같죠? 아니에요.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차등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관광개발계획 이런 건 돌직구로 나옵니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은 5년마다. 그리고 관광기본법에 나오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제산업육성의 기본계획은 국제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산업육성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그리고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그렇죠? 근데 관광기본법에 나오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시행은 매년 하는 거죠. 경미한 그 권역계획의 변경이죠. 변경. 그래서 보통 100분의 30 이내가 경미한 건데 여러분들 뒤쪽으로 가면은 100분의 20이 하나 있어요. 3-142에 관광시설 계획 면적의 그것은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3쪽에 가면은 49조 2가 그 전기 간선 시설하고 배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구체적인 설치 범위는 조성 사업 구역 밖의 기간 중심이 되는 시설로부터 토지 사업 구역 안의 토지 이용 계획상 몇 메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 간선 시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뭘 해야 돼요? 6m 이상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그 53조요. 145쪽에 53조 이용자 분담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서면 돈을 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종이에 써가지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비에 이 조사 측량비, 설계비 이런 거 관리비 제외하고 보상비에는 감정비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이 나오죠. 57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나왔었어요.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도 나왔고 또 나옵니다. 그 보통 이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인데 서울시는 50만 명이 돼야죠. 그죠? 50만 명 이상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그 2항에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법제 70조의 그 밑에. 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에 쭉 내려가면은 그 2항에 보세요. 진흥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진흥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인데요. 계획에,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연 1회 평가해야 되는 거죠.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야죠. 평가 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2항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죠, 사망. 3-147쪽의 맨 아래. 시도지사는 진흥계획 집행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 그죠? 3년 연속 미달해서. 그 다음에 개선 권고를 3회 이상 씹었다. 그럴 경우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취소까지는 아니고 개선을 권고하는데 이게 3번 쌓이면 취소. 그렇죠. 60조의 2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고 돌아요. 결국은 문제가요. 그죠? 그 다음에 63조도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64조 2는 꼭 알아두세요.
공유 재산을, 그러니까 주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사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죠?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줄여준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니까요. 그쵸? 100분의 30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권한의 위탁은 여러분 죄송한데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별 관광표는 식사자잖아요. 식사자가 지역별이잖아요. 관광식당, 관광사진업 이런 것들.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식당업의 식, 관광사진업의 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의 자, 식사자잖아요. 이거는, 지정을 받는데, 지역별 관광협회죠. 그쵸? 근데 그 나머지는 거의 또 업종별 관광협회예요. 그쵸?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66조에 1항의 그 등급 결정에 호텔의 등급 결정권이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길래 단체길래 한국관광공사가 하는지 밑에 있는 이런 내용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모두 갖춘 법인이죠. 그러니까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이고 연구 및 개발 활동하는 법인, 관광숙고업에 관한 평가위원은 50명 이상, 50명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고유 식별변의 처리에 그 주민등록번호의 주, 여권번호의 여, 외국인 등록번호 외, 주여 외, 주외, 주여운 외, 그 3-154에 가면 그 6항에 주여운 외죠. 이거 여는 여권까지예요. 여권 번호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규제의 재검토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게 총정리 강의를 하면서 시행규칙을 하지를 못했어요. 시간에 쫓겨서. 근데 간단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 첨부해야 될 서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첨부해야 될 서류에 관한 공통분모도 있고 첨부해야 될 서류가 또 따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57쪽에 가면은 여행업 및 하단에 보면 국제기획업의 등록은 대차제 대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외워둬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3-158쪽에 5항에 보면은 위에 중간쯤에 이제 동그라미 5번 5항에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는 등록증 4번으로 선부 처리를 가름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의 제4조로 갑시다. 3-159쪽입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될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 여행업 및 국제의 기획업은 자본금이에요. 이런 걸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3호에 보면 전문영업업, 종합영업하고 야영정업은 가나가 똑같잖아요. 부지 면적, 건축용 면적, 시설의 종류. 근데 야영정업은 일일 최대 수용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 전문영업.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지 면적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부지 면적 및 건축용 면적인데 뒷장에 가면 3-160쪽에 오면은 그 9호에 가면 국제시설업은 대지 면적 및 건축용 면적이에요. 회의실별 동시 수용 인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8호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단철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두 개잖아요. 객실수하고 주택 연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세요. 3-162쪽에 사업계획서에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면 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건 외우라 그랬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163쪽의 하단에 그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 중에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는데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8조에 이게 좀 어렵긴 어렵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거 사소한 경미한 게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신고를 하는 건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다? 그건 변경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변경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카지노업의 경우, 유언시설업의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카지노업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 허가인데, 그죠? 카지노업의 상호 변경, 영업소 명칭 변경은 변경 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시설업의 제10조에, 그죠?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3-167쪽에 유언시설업의 신고가 11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언시설업에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기간만 표시하면 돼요. 이런 서류 첨부해야 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11조의 제2항에 보면 유언시설업에 신고하려는 자는 기타 유언시설업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해서 제출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2018년 8월 15일 현재인데요. 여러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조의 유언시설업의 신고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그 앞에 이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법으로는 완전히 지금 결재 사인이 안 난 건지 좀 그런 정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자치시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특별히 괴롭히는 건 아까 제외되는 거 있죠. 시점도지사에. 그런 것들을 몇 개만 알면 되고, 제가 14개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5호에도 보면요. 11조의 제2항의 5호에 보면은 다음 강목의 사항에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여기 유언시설업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인데 똑같아요. 아까 허가, 아까 유언시설업, 어디 갔죠? 거기에. 유언시설업의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하고 똑같아요. 여기 유언시설업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 안전관리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항에 대한 12조죠. 중요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몇 개월 이상 운행 정지냐 이런 것들이 돌직구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1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호는 지역별 관광협회. 그죠? 식사자가 지역별 관광협회라는 거죠. 그다음 또 그 다음에 이제 3-170쪽에 가면은 관광 편의시설업자의 지정 대장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 17조로 가면은 17조로 갑시다. 3-113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죠.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30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언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폐업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예요. 거기 가로의 내용이죠. 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없으면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 협의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항도요, 여러분들 영업보증금 예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조도 중요하죠. 관광사업장의 표지죠. 그쵸? 20조 타인 관광 금지,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21조의 기획여행의 광고에 둘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거기에 5호가 최저죠. 최대가 아니라. 22조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은 너무 문제 내기가 쉽기 때문에 나옵니다. 관광통행안내사 자격증 6개월 이상 여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죠.
그 다음에 국외인 인솔자 이런 것들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되죠. 신청서에. 주행 인솔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은 이 업종별입니다. 그 다음에 22조의 4 여행지 안전정보에 관한 내용이죠. 그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즘 뭐 여행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177쪽에 2항하고 3항, 4항 있죠. 그 23조 바로 위에, 그러니까 22조의 4에 2항, 3항, 4항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안 읽어보면 또 시험장에 가서 처음 부딪히는 문장이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 건설계획서가 있어요. 건설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거긴 조감도가 있죠. 조감도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러 갔을 때 조감도를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호텔업의 등급 결정에 관한 것도 그 25조입니다. 3-179쪽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60일, 150일부터 90일, 60일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망도 나옵니다. 평가 요소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서비스 상태, 객실 및 부대 시설 상태, 그러니까 호텔업의 이제 등급 결정에 관한 평가 기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 결정을 4성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류받았을 때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일한 등급으로 하거나 아니면 낮은 등급으로 하거나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 결정의 유효 기간은 호텔업은 3년이죠. 그래서 분기별로 그 등급 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인터넷 홈피에 공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 27조에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서에 첨부 서류가 나오죠. 그 회원 모집 계획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여기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망이에요. 3-183에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공고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인 거죠. 그리고 28조는 회원증에 표시돼야 할 회원증이 있잖아요. 증. 회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지노업의 29조 보세요. 28조의 2도 별표 7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별표 7, 시행규칙 별표 7. 그 다음에 29조의 카지노업의 시설 기준이죠. 요건 시험문제 나왔고 또 나옵니다. 29조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그쵸? 그 다음에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하고 카지노 기구의 검사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0조의 2, 31조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3-186쪽에 가면은 사망이 위에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에 32조 조건 이행의 신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기간은 카지노 기구 시설기구 검사 기록부를 5년간 보존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3조의 그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 검사인데 이거는 최저 배당률이에요. 최고 배당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쵸? 카지노 기구의 검사, 일이죠. 그죠? 카지노 기구의 검사 받아야 되는 경우가. 카지노 기구의 검사 받아야 되는 카지노 전산시설, 거기 그 3-185에 그 30조의 내용하고 여러분 그 33조의 그 2항의 내용하고를 비교를 하면서 해야 돼요. 신규로 카지노 기구, 이거는 카지노 기구에는 영업에 산용하는 날인데 이거 카지노 전산시설은 15일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걸 비교를 해야 되네요. 검사 유효기간에 만료된 경우는 카지노 기구 검사는 만료일부터 15일인데 카지노 전산시설은 3개월이잖아요. 그게 앞에 3개월, 만료일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자기 걸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 35조로 갑시다. 35조. 그래서 서류를 첨부해서 장관에게 신고해야 될 내용에 관한 거죠. 카지노업의 영업의 준칙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7조에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유원시설업에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그 밑에 사망이 이제 그래서 건설계획서, 사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거에 들어갈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39조의 2도 중요하고요. 40조. 40조. 그 40조에 특히 2항에, 그죠? 최초로 다만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그런 여러 가지 밑에 파란 글씨에 있는 이런 기구들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종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많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192쪽의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특별히 하라는 건 아니고요. 반기별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기별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193쪽에 41조가 나오죠.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읽어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도요. 3-194쪽에 사망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 안전교육. 사항은 뭐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인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이죠. 5항도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41조의 2죠. 그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됐고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 44조가 3-195쪽에, 그쵸? 그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면접 준비할 텐데 이 내용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외국어 시험도요. 영어만 보는 게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고 호텔 서비스는 영어 1어, 중국어 중에 한 과목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2년이고, 그죠? 응시 자격입니다. 볼 수 있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호텔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 3년 이상, 이게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49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조, 여러분이 학교 가면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 중앙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한국관광통역안내사 학교 가면.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57조의 2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화관광 해설사 선발 및 활용에 57조의 5가 나오죠. 거기는 사망에 보면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사람 순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57조의 6하고 7 이거는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서 제가 문제로 만들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58조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조는요. 1호, 2호, 3호 제목만 알아두세요. 관광시설 계획 등의 작성인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관광시설 계획, 투자 계획, 관광지 등의 관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 개발자가 뭐냐 이거죠. 61조에.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요. 됐고. 좋습니다. 여기 65조 시험 문제 나오겠죠. 3-203쪽에. 이런 거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죠. 1, 2, 3, 4, 5 꼭 기억을 하세요. 국고보조금의 시급. 됐고요. 사실은,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맞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드디어 72조가 중요합니다. 시험 당연히 나오겠죠, 72조. 평가요원의 자격입니다. 호텔 등급 결정의 평가요원의 자격이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여기 5년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걸 다 1호, 2호, 3호, 4호 다 기억하시고 73조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2014년 1월 1일이 대부분인데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하고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은 3년이 지난 경우에 재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거에 대하여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해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73조 1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 2항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존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일이 다 2014년 1월 1일인데 2017년, 2015년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내려가면은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거는 2016년 1월 1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조성사업의 허가 신청인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정리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딱딱딱딱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욕심이 앞서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부담만 드린 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꼭 나온다고 소리 높인 거는 정말로 나올 확률이 7, 80%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기를 제가 먼저 권해드립니다. 관광법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제가 순서상으로 마지막으로 관광학개론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학개론 때 여러분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